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 강의에서는 교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지혜로운 사람은 4단계로 변화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오늘 주제인데요. 주제인데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저희가 오행에서는 수에서 나옵니다. 예. 물에서요. 근데 물에요. 지혜가 신장 방광에서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배꼽 밑에 신장 방광에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행에서는 수 영역이라고 하죠. 근데 지혜롭다? 지혜가 그 사람은 굉장히 좋다? 수 하나로 판단할 수는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이 물을 제압시키는 게 오행에서 뭘까요? 토지요. 토죠. 토국수가 예, 되죠. 예. 근데 토가 많아요. 예. 근데 물이 적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수가 지혜롭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죠. 예, 거기에 항토물이 돼버리죠. 그러죠. 그러면 꾸정물이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주의 타고난 구성을 보면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토를 도와주는 기운도 있어야 되고 토가 또 도와주는 금도 있어야 되고 금이 도와주는 물도 있어야 되고 이러듯이 그 기운이 바로 중요한 단서예요. 지혜가 너는 수가 있으니 지혜롭다 그것만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에너지를. 그래서 첫째, 자기 운명을 알기다. 그게 뭐냐? 타고난 운명을 알고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래도록 연구를 해봤지만은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둘째,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나무 같은 사람인데 그 옆에 완전히 바위 같은 사람이라든지 쇠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애는 왜 수학도 잘하는데 왜 나는 수학이 안 될까 하고 비교를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운명을 개척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셋째적으로 자기 운명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사랑만 하면 뭐냐? 긍정적인 사랑을 해야지 부정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넷째로 보자면 자기 운명을 가꾸기. 뭘로 가꿀까요? 그 일강에서도 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섭생으로 해서 네. 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타고난 대로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의지가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즉 자신이 타고난 운명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오로지 좋은 학교만 가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수리 능력이 뛰어나다면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수리 능력이 뛰어나면 금융계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제 사례 중에 한 분이 부부간에 왔어요. 그 부부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신데 자기 아들을 보러 왔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안전히 군인으로 보냈어요. 군인. 괴롭겠네요. 예. 그런데 그 아이는 군인으로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얘기해서 이 아이는 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쪽을 가야지 군인하고는 얘는 간이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수학 선생이었어요. 아빠가. 근데 아이만은 군인도 아주 그쪽으로 가서 출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 바로 그래서 자기 운명을 갖고서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를 많이 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금융계 쪽이니까 은행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융을 다루는 예. 쪽에. 나의 진짜, 돈은 네. 아니지만은 많은 돈을 만질 네.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재물이 사주팔자에 많이 셋 이상이 됐을 때 그런 확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했듯이 굉장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짜리 여성이 애동딸이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지금도. 근데 걔 중학교 3학년 때면 지금 꽤 오래전이거든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 아이가 애동딸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머님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애를 특목고를 보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문학적으로 가야 인문학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타고난 사주 그릇을 보니까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시냐 물었더니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머리만 만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쪽이군요. 거울을 보면서. 예. 그래서 답은 나왔어요. 이 아이는 특목고로 가야 돼요. 그것도 완전히 자연적으로. 그래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찾은 사례라고 봐야 돼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교수가 됐어요. 아, 미용학과 교수가 됐어요. 말 그대로 특화를 시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느 분야든 성공하려면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나무도 각기 다르듯이 이 아이가 불을 달고 뭐 쇠를 달고 그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할인 직업도 되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가 아니라 상관 기질이 강했어요. 이 사람은 나무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상관은 순발력, 센스, 자유로운 영혼기로 가듯이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르듯 사람도 자기 나름의 향기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음양오행은 한마디로 변화 올리이자 음양의 본질이며 음양은 밝음과 어두움이자 삶과 죽음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다 표현하자면 남자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봐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볼까요? 아, 그러면은 땅을 바라봐야, 물을 바라봐야 되겠죠. 물속인데 물속이네요. 빠져 죽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음양의 이치인데 어디를 바라볼까요? 물속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땅을 바라봐야지. 그렇죠. 땅으로 땅. 뒤집어 있잖아. 예. 그러면 여자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럼 어디를 볼까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음양의 이치로 그렇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부 관계에서도 네. 그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고 그래서 음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밝고 어둠도 되고 그래서 음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속적이긴 하지만 욕심도 밖에, 많고 예, 그러긴 하지만 본인이 나서서 뭘 하지는 않지요. 그러죠. 예. 굉장히 소극적인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예, 교수님께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떻게 단계가 있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들었는데요. 오늘 주제로 네. 그 사례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오늘도 교수님의 그 도움으로 이 조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게 1967년생인데요. 네. 이분은 지금 이제 바느질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남편은 실업자로 부인이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네. 사주 구조가 여름에 핀 화초로 물이 필요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적응력은 뛰어나지만 계획성이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또 강하지만 요령이 좋고 사주에서 보면 심고 뽑고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네. 성향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의류 디자인까지 넓혀서 바느질을 직접 하고 옷을 네. 만들어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멋을 잘 내고 남편의 도움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명을 잘 개척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운의 흐름도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 가장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이 이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당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이 바로 사주가 은팔통이죠. 네, 아까 음양을 예, 논했었는데 예, 음기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하겠죠. 네,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한마디로 사교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적인 정보력이 미약합니다. 인성이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혼자서 고립된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과 가욕을 버리고 행동으로 실전에 임하게 되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의무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남자는 양이라면 여자는 의무 기질이죠. 그래서 1984년부터 시작된 하온갑자가 되면서 그 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해오던 리더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여성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본인의 창조성을 잘 살려서 지혜롭게 인생을 개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거의 여성들의 일이 많죠. 네, 여성들이 예. 지금은 사회에 많이 나와서 그렇죠. 진취적으로 살고 있지요. 앞으로도 꽤 오래도록 지금 의무 기질이 아주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인 만큼 여성들이 굉장히 양적인 에너지로 변화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분은 1959년생입니다. 네, 이 사례는 취직이 잘 되지 않고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양에 차지 않아서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더욱이 다니던 직장에서 만난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하러 온 분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 구조가 큰 고목이지만 주변에 이 흙만 있고 그래서 답답하고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주변을 좀 풍요롭게 다스릴 능력이 부족합니다. 풍류를 즐기고 직장 생활이 어려운 구조로 판단력이 부족하여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힘이 있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사주입니다. 대운이 20년 이상 필요한 운으로 흘러 그 의식주가 풍족해졌고 호의호식하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자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나 운을 잘 만난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교수님의 더욱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의 사주 구성을 보니까 타고난 사주보다는 운이 좋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실천할 수 있는 심성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들은. 그래서 욕심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같이 소유하는 환경과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한테는. 그래서 즉 자신에 대한 통제와 자발적 의지가 결여되어서 책임감이 굉장히 약하고요. 주체성도 아주 부족하군요. 그래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거나 잘 지키지 않는 성향이 크네요. 왜 법을 무시할까요? 보니까 금기가 지금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직장운도 별로입니다. 예. 예. 근데 시작은 스스로 마무리하도록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행으로 금의 에너지, 한마디로 약간의 폐대 쪽이 약하다 보니까 섭생으로 양파나 마늘, 멸치 등을 섭취하면 건강에서
또 좋은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옷 색깔 같은 경우 또 무슨 색을 입으면 좋을까요? 흰색을 비야 되겠죠. 네, 백색이 행운의 색이겠죠. 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면은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운칠 기삼이네요. 네, 저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룹보다는 훨씬 네. 운이 좋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정리를 네. 해봅니다. 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은 4단계로 변화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례와 함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